용산 개발 사업에 참여한 출자사들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사업 정상화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경쟁 입찰에서 따낸 1조 4천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의 시공권을 코레일에 제안한 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신용 융자 잔고가 1조 9,510억 원으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단기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최고 연 4.6% 금리의 제형저축과 산업은행 최초로 자체 체크카드를 동시 출시했습니다. 제형저축은 4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1년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뀝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용산 개발 사업이 디폴트에 놓인 탓에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했습니다. 전주보다 0.01% 떨어져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성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간단한 시황부터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는 양상입니다. 그 폭이 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요. 7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1952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0.37%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수급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상당히 거셉니다. 2,454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여전한 관망세,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인데요. 1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545포인트고요. 0.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만큼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양시장에서 모두 팔았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코스닥에서 매수한다라는 점이 위안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0.45원이 올랐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1116.5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김상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주춤하는 포테 효자, 모베이스와 이렌텍, 비중 축소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최재식 팀장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중국에서 3월에 나올 HSBC 제조 확장 국면에 따른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행 지점장과 함께하는 지점장의 촉입니다. 키포로스 사태가 금융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분석, 현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 등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외국인들은 어제와 비슷하게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크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더 하락폭이 더 큰 상황이고요. N전은 어제보다 더 이제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일본 주식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센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MA 움직임은 우리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순매도입니다.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좀 사주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원화 투자했던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고, 동결한 점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외국인 입장에서 불리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손실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외국인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또 부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뱅가드 EM 이머징 ETF 물량 출회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블랙락의 iShares 이머징 ETF에서 환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라든지 대만의 TSMC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매도가 블랙락의 환매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중인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 대비 매력이 떨어져서 잠깐의 매수는 들어올지언정 매수 기조로 계속 고착화 되기에는 상당한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매수 기조 들어와도 부분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혼란적인 매매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3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발표됐습니다. 그 소식 전해주시고 의견도 함께 곁들여 주십시오. 네. 3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속보치는 전월치하고 예상치 모두 상향 51.7을 기록을 했는데, 3월달 초에 발표된 1, 2월 중국의 월간 경제지표 동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많이 약화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HSBC 제조업 PMI 속보치는 50에서 확장 국면이 전환부터 확대되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세부 지수 중에서는 중국 산업의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생산지수가 52.8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이 부패 척결이라든지 부동산 규제를 펼쳐서 경제 성장이 과거 양적 성장 국면처럼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제조 PMI 속보치가 계속 50 확장폭을 유지한 채 오히려 전화보다 확대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분기 성장률의 고점이 연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3분기 가능성 아주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시장 전략으로는 저는 이제 오늘 선전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소재 산업재 섹터는 저는 중국 모멘텀의 진확대라든지 낙폭과도 매력에 따른 영향으로 잠시 트레이딩하는 관점 정도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엔저의 위협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반기 글로벌 경제 약한 흐름 전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섹터 업종 테마는 아무래도 선주도 업종이라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IT, 헬스케어, 전기방어 소비재, 그게 음식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중국 소비 테마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테마 이쪽이 계속 주도주 쪽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 자체로는 매크로한 경제 상황과 함께 국내만의 엔저에 따른 피해 고려했을 때 아직 계속 유효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조정폭이 여기서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PER 9배 정도에 가까운 1900 정도 되는데요. 일단 1950대 이하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를 해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낙폭 과세주도 일부 매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호주 컨셉에서 계속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4월과 5월 초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 시즌이므로 주도주 IT, 헬스케어, 전기방어 업종 이쪽에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을 같이 받고 있어서 그들 주식의 저가 매수할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키프로스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다지 크게 염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상당히 좀 많은 의견들을 지금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제표 결의라든가 등등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영향과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프로스 은행 과세 이쪽 부분에서는 일단 파장이 있어서 한 발짝 물러났는데 어찌됐든 은행 과세 안 하면 과세 안 한 만큼의 또 구제금융을 ECB한테 빌려오든지 유로존한테 빌려오든지 아니면 러시아한테 차관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은 아직 과세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잡음은 아직 좀 더 남았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상으로는 다음
또 화요일 날까지 키프로스 은행이 일단 휴업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뭐 22든 유로존, 러시아 이쪽에서 계속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일 날 정상적 영업에, 은행 영업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은행 예금자들이 그 자금을 이제 예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장은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점장의 시각과 또 시장에 어떤 식의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들어보는 지점장의 촉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목동점의 이진행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키프로 사태가 좀 확대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을 많이들 하시는 듯합니다. 자, 이 사태가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뭐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그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노이즈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나치게 우리가 아주 크게 받아들여야 될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예금자에게 그 부담을 이제 떠안기는 그런 문제가 다른 국가로 이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유로존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뭐 국채 발행이라든지 러시아 차관 등을 통해서 자체 그 부담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확인을 했고요. 또 ECB도 이런 부분을 용인해주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뭐 아주 민감하게 큰 악재를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럽 국가라는 점, 그런 이슈가 좀 있겠고, 앞으로 이제 향후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로의 어떤 이런 경계감 등이 작용하면서 당분간은 좀 노이즈는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관련된 사태는 일단 뭐 여전히 좀 안개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인데, 자체 해결 능력을 상실한 키프로스가 또 외부 자금 수혈에 실패할 경우에는 디폴트 우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그 유로그룹과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거나 러시아로부터 뭐 신규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그 국채 발행을 그 추진해서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의회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ECB는 이제 정해진 제도 안에서 유동성 공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좀 진화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키프로스 관련 총 익스포저가 시장에 알려지기로는 한 590억 달러 정도, 이 중에서 유럽은행들의 익스포저가 400억 달러가 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뭐 전체 유럽은행들의 어떤 대외적인 익스포저 가운데서 뭐 1%도 채 안 되는 한 0.5%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뭐 역외 자금 등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도 좀 일부 상존하겠지만, 구제금융안 그 의회 부결로 인해서 또 소액 예금자의 뱅크런 가능성은 좀 일부 좀 낮아졌고요. 또한 그 이전의 그렉시트 국면 당시보다는 유로존 금융권의 유동성이 여전히 좀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ECB의 정책 대응 의지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키프로스 사태가 아주 극단적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뭐 크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요? 네, 또 전일 뭐 미국 시장이 좀 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고요. 반면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또 하락 이렇게 반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미국 증시의 상승은 역시 뭐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뭐 전일 이제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영국도 역시 2013년 그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그 통화 완화 부양책을 지속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좀 그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미국을 포함한 뭐 유로존이라든지 뭐 일본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이고,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3년이 시작되면서 연초부터 뭐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 간의 어떤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우리 시장만 소외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여기에 달러 강세 국면이 좀 더 연장되거나 지속된다고 가정해 보면 이러한 흐름은 뭐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일시적으로는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 두드러지게 국내 시장에서도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동조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예상처럼 이렇게 쉽게 동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마도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이 선진국 증시로 좀 유입되고 있는 이런 그 흐름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내 증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 등의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외국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어떤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뭐 사실인데 특히 이제 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산망의 뭐 사이버 테러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좀 취약한 투자 심리에서 수급적인 공백 이런 투자 심리 위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디커플링이 이제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의 어떤 문제보다는 수급적인 요인 또 대외적인 요인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찾아본다면 뭐 뱅가드 환매라든지 북한 리스크 또 일부 뭐 일본을 포함한 어떤 환율 정책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점차 좋아지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좀 견고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어떤 디커플링 국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의 좀 저평가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제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대외적인 이슈가 조금 더 사그러진다면 우리 시장도 좀 시간을 가지면서 저평가 매력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뭐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그런 굴재익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 리스크는 현재 우리 시장의 주요한 변수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증시 투자자에서는 입장에선. 지난주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 키 리조브 훈련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면서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산망 테러의 주체도 이제 북한이 혹시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올 만큼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도 어떤 한미 연합 훈련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뭐 반드시 100% 뭐 북한 리스크에 나타났다기보다는 다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일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 대북 리스크가 그동안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주는 뭐 충격은 그렇게 뭐 단기적이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북한의 이런 공개적인 어떤 위협이나 이런 도발은 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현재의 어떤 훈련 특성과 모든 첨단 장비, 뭐 무기 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무모한 형태의 국지 도발 이걸 뭐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 대신 아마 지속적으로 그들의 어떤 체제를 단속하고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위협 등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을 좀 보면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좀 국면에도 단기적으로는 영역에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정도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좀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수급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수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떤 조정 국면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좀 불경기에서의 어떤 지수 상승은 조그만 악재에도 어떤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요인이 좀 많았고요. 수급에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는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조정 국면의 양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이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가 당분간 조금 더 조정을 이어간다면 역시 1분기에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업종 위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적절해 보이고요. 다행히도 금일 장중에 그 중국 쪽에서 발표된 HSBC 그 제조 PMI 지수가 51.7로 나타났는데 일단 지표 개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는 좀 화학주들이 좀 장중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중국의 경기 지표 개선이 향후에 좀 침체되어 있는 그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부나마 좀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좀 그 약화가 되고 함께 추가적인 조정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뭐 추가적인 뭐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단 현 지수 레벨에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대응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적인 메리트나 어떤 환율 수준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이제 슬슬 경기 민감주 중심의 또 수출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쪽에 대한 비중 확대가 향후에 수익률을 올리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진행 지점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화와 락앤락 그리고 마크로젠이 각 20%씩 그리고 성화이텍을 비롯해서 세 종목이 10%씩으로 총 6종목이 편입돼 있고요. 현금 비중은 10%로 그다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한화가 7.5% 수익, 보유 의견이고요. 네페스가 14.7% 수익입니다. 역시 보유. 성화하이텍은 32.9%가 올라서요. 이익 실현, 마크로젠 8.1% 수익, 보유. 유엔젤 1.8% 역시 보유. 락앤락만이 마이너스 4.6% 손실이 나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아마 오랫동안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 있는 종목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화하고 네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포트 내에서는 일단 성우하이텍을 5%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에서는 좀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5종목이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이제 10% 늘려서 20% 비중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화는 이라크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라크 프로젝트가 아마 올해부터 분기별로 1,300억 이상의 어떤 매출 개선을 통해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부 역시 지난 3분기에 70억 그 어떤 이익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460억까지 이렇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어떤 국내 정세를 감안해 본다면 핵심 사업부인 방산 부분의 성장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이슈 등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또 유리한 대안을 선택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동안 그 주식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한 한화그룹 그 자체의 어떤 영업적인 성장 그리고 계열사들의 또 저평가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는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그 뭐 제조 부분에서의 어떤 화약과 방산 부분의 주요 고객이 대다수 내수인데 비해서 항공 부품 관련된 쪽은 또 수출입니다. 그래서 하나테크엠의 매각으로 시너지가 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그룹 내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가 다소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일부 반등하고 있는 등 그래서 앞으로는 디스카운트 되었던 요인들이 좀 일부 좀 사라지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대로 그 36,000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보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네페스가 되겠고요. IT 부품업체가 되겠는데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에 어떤 일부 좀 악영향이 있었겠지만 3월부터는 다시 한번 또 IT 수요가 살아나면서 동사의 어떤 높은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선전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분야의 그 재고 조정이 완료되는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그 스마트 패드 수요 호조로 인해서 2012년에 이어가지고 2013년에도 실적 부분에서 양적인 질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성장으로 AP나 PMIC 후공정 수요의 그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고객사들의 어떤 신제품향 수요가 증가하는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에 자회사인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호전되면서 실적 안정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의 중저가 모바일 기기 터치패널 전략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 기관에서 일부 좀 이익 실현성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조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최근에 조정은 17,000원 선에서 지지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페스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하나가 이제 제외가 됐고 총 이제 5종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이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킹해서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앞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 수익 더 높이 올리기 기대해 보면서 이진행 지점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5분 전문가가 제안했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종목이 손실이 나 있습니다. JNK 히터, 루멘스, 뉴플렉스가 아니군요. JNK 히터, 이지바이오, 뉴플렉스 이 세 종목이 현재 손실이 나 있고요. 두 종목은 그래도 별로 염려가 안 됩니다만 뉴플렉스가 마이너스 7.6으로 손실폭이 비교적 큰 폭입니다. 그 밖에 루멘스, LB세미콘 두 종목은 2.1, 2.7% 수익이 각각 나 있고요. 그 가운데 2.7% 수익을 올리고 있는 조윤석 과장의 LB세미콘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뉴플렉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이 좀 나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시장 조정과 같이 조정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 개선치가 뚜렷해진 만큼, 그리고 지난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신제품 발표한 다음서부터 관련 부품주들이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엔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깨지진 않았다.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또 추세를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이제 한 주간 수익 노려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LG전자 성장성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연성 PCB 업체 액트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예, 액트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 옵티머스 G, 그리고 옵티머스 G 프로, 거기다가 넥서스 폰 하면 LG전자 폰들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로컬 업체 두 업체를 제외하고 난다라고 하면 세계 시장 3위로 LG전자가 다시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중국 업체 두 업체를 제외하냐면 중국 로컬 업체 두 업체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3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 시장 점유율을 제외하고 난다면 세계 3위를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 로컬 업체 두 업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선전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예전에 2007년도에 휴대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가 위치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시세가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시점에 맞춰서 LG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엔 낙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LG전자와 부품업체, 협력업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보통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그 다음에 LG전자에 납품하는 액트라든가 뉴프렉스, 유원컴텍, 뭐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LG전자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왜 액트를 들고 나왔냐면요. 연성 PCB 쪽에서 강점이 있고 LG전자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액트이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요. 다른 업체들은 PER 8배에서 7배 정도로 움직이는데 액트 같은 경우는 PER 4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 이상 디스카운트 돼 있다 보여집니다. PER 9배만 받아도 그럼 지금 현재 주가에서 2배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LG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 잡아볼까요? 지금 좀 조정 증시가 받는 것 같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좀 꽤나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뭐 오늘 종가 수준에는 들어갈 만한 매수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로 매수가 진입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목표 주가 8,000원, 연말까지는 3분기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 만약에 여기서 뭐 시장의 하락과 동시에 같이 동반 하락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3,5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4,320원, 목표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자신감 있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꼭 달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기택 과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화요일 말씀하셨던 이지바이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바이오 어떻게 다뤄볼까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금일 좀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5일선, 11선을 지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기금 기관에서 한 6만 주 정도 이상 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고점 영역에서 계속해서 기관위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이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경작한 옥수수가 이제 국내 첫 반입이 되면서 이제 계열사인 팜스토리 자회사가 서울사료를 통해서 2008년부터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본격 반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제 곡물가가 치솟고 이제 식량 자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업 자원 개발이 이제 긍정적인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가 한 20개 정도 이 종목이 지금 20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그 자회사 영업 실적으로 봤을 때 한 영업이익을 한 5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치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삼성증권의 여러 증권사 쪽에서 이제 추천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매수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제가 한 4,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5,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실적을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한 해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나온 만큼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접근해 볼까요? 지금 현재가 가격 충분히 매수가 지금 5일선 그 3,400원, 500원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지금 가격에 산다면 기관들 평단가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그보다 약간 아래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도 무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평단가보다도 좀 낮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면은 큰 손들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자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이정복 대표님의 AS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시간입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매매하면서 높은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코너 플랜A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께서 100% 실제로 매매할 종목 또는 오늘 매매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지난주 포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모처이나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모베이스, 이렌텍이 각 20%, 어버브 반도체, 자화전자, 연희정보통신 등등 나머지 종목들 6개가 각 10%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익을 정리를 해보면요. 85%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베이스, 이렌텍이 62% 수익, KMW 20% 올라 있고요. 펜엔터가 마이너스 14, TJ미디어 마이너스 1%로 각각 손실이 나 있습니다. 연희정보통신과 자화전자는 30% 훌쩍 넘어섰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15% 현재 수익이 나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현재 40%입니다. 네, 시장의 모습이 그다지 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수급적인 면도 살짝 꼬이는 것 같고요. 시장의 힘도 조금 투심과 함께 약화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것이 마침 이제 갤럭시 S4가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말 5월 초부터 이게 시장에 이 제품이 풀리고 나면은 이제 실적이고 숫자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증시의 어떤 좋은 쪽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본격화에 따른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내다보시는지 그리고 KMW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목표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것인지 그 밖에 또 연희정보통신이라든가 자화전자 등등에 대해서 AS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강하게 급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모베이스라든지 이렌텍 기타 종목들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현재 출시를 하겠다고 발매를 하면서 그동안 기대감에 의해서 샀던 주가들이 이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베이스나 이렌텍이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갤럭시 S4 휴대폰 부품주를 샀을 때 기대감에 의해서 산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앞으로 잘 팔릴 것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산 것입니다. 아직까지 갤럭시 S4가 한 대도 판매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갤럭시 S4가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S4 출하량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 각 비중을 10%씩 약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휴대폰 부품주 헤드셋 같은 경우에 안 좋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현금 비중이 있었다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감하게 공격적으로 더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금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삼아 현금 비중을 각 10%씩 해서 현금 비중 20%를 확보하고 다음 자기 종목을 노리는 것을 투자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에 나왔던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이 상한가에 간 가장 큰 이유는 흑자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나오면서 연희정보통신이 상한가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수를 한 것도 이미 턴어라운드 돼서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큰 폭의 변함이 없이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고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MW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 1차 목표가에 16,000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우상향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1분기에 서프라인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도 좋을 거고 내년도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지만 2013년도 1분기 실적은 평소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신고가를 꾸준히 갱신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상향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흐름이 나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펜엔터테인먼트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회사 자체에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펜엔터테인먼트를 봤을 때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4,250원 정도가 최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뭐 일주일, 뭐 내일 모레 한 달 뒤 당장 오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살 때는 꾸준히 실적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펜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고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 자체가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90도로 100% 항상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1차 조정이 나오고 나면 기간 조정이 거친 후에 다시 한번 2차 조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 IR 블러스터, 즉 갤럭시 S4를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화면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리모컨 부분이 탑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어버브 반도체에 물량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기존의 어부 반도체가 갤럭시 탭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IR 블러스터가 납품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듀얼 밴드라든지 향후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부 반도체가 납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부 반도체도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실적은 좋은 실적이 나왔고, 올해 1분기와 2분기, 특히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 물량이라든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TJ 미디어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3,500원 정도에서 3,500원에서 3,300원, 이 정도 구간은 마찬가지로 박스권 구간이라 보시고, 이런 구간에서도 꾸준히 모아갈 경우에는 실적이 나올 때에는 TJ 미디어도 충분히 4,000원 이상까지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것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다양하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손실이 나 있는 펜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주가 상승의 여지도 여전히 있으니만큼 좀 더 홀딩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손실권에 접어들어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인 수익률이 40%이면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비법이 있으실 텐데 어떤 비법으로 주로 갖고 계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단기적인 수급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샀을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회사가 실적을 1년에 4번 발표합니다. 3개월마다, 즉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게 되는데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한번 회사를 사게 될 경우는 최소한 3개월에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들고 가야지 최소한 기업의 가치가 시장대계에서 이슈가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살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두 종목 몰빵에 대한 투자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3개에서 5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은 종목, 10종목 정도를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익률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작게는 3개에서 5개의 종목 정도로 압축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받쳐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3개에서 5개 종목 정도만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1년이나 2년 뭐 이렇게 지켜볼 경우에는 복리적인 수익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기 투자라든지 차트 투자보다는 가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단기 투자보다는 가치 투자로 집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걸맞는 가격대를 선정을 해서 그에 접근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가치 투자.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뭐 별달리 이렇게 뭐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매수는 아직 안 했지만 향후 이제 편입하려고 후보군에 이제 풀에 올려놓은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업
방문을 8군데를 하셨다고 얼핏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후보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입니까?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트레이스와 오늘 같은 경우 액터즈 소프트 두 개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편입을 못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3,98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특히 이 LG전자 오티머스 G라든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오티머스 G에 플래시 모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LG전자 판매가 잘 될 때수록 이 트레이스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고 특히 TSM 부분, 이 터치스크린 신사업에 의해서 꾸준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2011년도 전체 매출보다 한 분기의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매수에 편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조금만 더 가격이 싸졌을 때 3,800원에서 4,000원 이하 가격에서 좀 더 가격이 싸졌을 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 트레이스를 다시 한번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트레이스를 공식적으로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이 작년 12월 20일 경우에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아이폰에 밀리언아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꾸준히 매출 부분에서 1, 2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 3월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매출 1,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TGC 게임이기 때문에 카드 게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그 핸드폰 게임 카카오톡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게임보다는 라이프 사이클이 좀 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밀리언아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약 30주간 이 매출 1위를 달성했던 만큼 꾸준히 긴 수명이 있는 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실적이 액토즈 소프트가 1분기의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토즈 소프트가 기존 미르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미르 게임에 대해서 기존 PC 게임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면은 올해부터는 온라인 게임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지켜보시면서 액토즈 소프트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지금 현재 가격이 약 58,500원 정도 구간입니다. 조금만 더 눌림목이 나와서 약 55,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기 때문에 약 55,000원까지 지켜보시다가 액토즈 소프트도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편입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편입할 예정인 후보군 두 종목, 트레이스, 액토즈 소프트 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에서 잘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종 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금이 20%가 됐고요. 어버브 반도체, 자화전자, 연희정보통신, TJ미디어, 펜엔터, KMW, 이렌텍, 모베이스까지 각 10%씩의 비중으로 골고루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수익률을 보자면요. 85% 수익을 올린 모베이스, 이렌텍이 62% 수익, KMW 20% 수익, 펜엔터가 마이너스 14%이지만 홀딩 의견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TJ미디어는 마이너스 1%, 연희정보통신과 자화전자가 37%, 어버브 반도체가 15% 수익까지 났습니다. 자, KMW 현재 20% 수익이 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드렸듯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향된 목표가를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포트 수익률이 현재 40%에 달하고 있는 김상균 팀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증시 마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